자, 대리 파트입니다. 대리. 이 대리는 제도적 취지나 의 작용 이런 거 보면 기능 이렇게 보면 거래행위라는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해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해요. 그런데 그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란 것은 본인이라는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아요. 이런 면에 가장 큰 특징이죠. 즉 행위 당사자인 모습과 권리 의무를 가져가는 당사자가 분리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것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토지를 처분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친구한테요, 이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면 이 을이라는 친구는 대리인이 되고, 이 대리인이 을이요, 병이라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그 토지, A 토지랄까요? A 토지를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요, 이렇게 기술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 권리나 의무는 이걸 우리는 매매 행위의 효과라 그래요. 효과. 효과는 이렇게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행위는 을이 했는데 을이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전부 다 갑이 가져가죠. 그래서 행위 주체와 권리 의무를 가져가는 주체가 분리된다는 것이 바로 대리의 제도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바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일을 다른 것을 또 보면서 이 거래행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 본이라는 사람은 개인의 사치가, 사적 자치가 확장되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면 이럴 때는 이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고, 이 법정 대리인이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이 갑, 제한 능력자의 능력을 보충하죠. 그래서 이때는 사적 자치를 우리 대리제도가 보충하는 기능을 하겠죠. 보충 작용을 한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리제도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우리 교재에서 1번입니다. 대리의 의 및 작용에 있습니다. 대리인이란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 효과, 즉 권리 의무죠. 법률 효과라는 것은 권리 의무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우리는 보통 이 갑이라는 사람, 이렇게 권리 의무를,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다 가져가는 사람을 본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매매 계약을 대리행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대리인과 거래한 병,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을 우리는 상대방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결국은 대리제도가 적용되면 세 가지 면, 3면이 생기죠. 3면 관계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대리의 3면 관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관계가 발생하죠. 이걸 우리는 보통 대리권이 존재하는 관계다 해서 대리권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가 발생하죠. 이 두 사람 사이는 대리 행위를 하게 되죠. 따라서 대리 행위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효과가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이렇게 기술되죠. 이걸 우리는 대리 효과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세 가지 면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대리권 관계,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대리 행위 관계,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대리 효과 관계. 이래 되겠죠. 이걸 우리는 대리의 3면 관계를 하고, 이제
우리 기본서에 따라서 다음 순환에 강의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겠죠. 대리권 관계와 대리행 관계, 대리권 관계, 이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대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복대리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요, 대리인이 선임하게 됩니다. 하면 본인의 대리인 지위가 발생해요. 자, 선임의 주체는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그리고 선임되면 복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이 됩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복대리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선임 행위는 반드시 행위는 대리인이 선임한다. 선임이 이루어지면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죠? 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게 대리인에게는 선임할 때 선임하는 권리를 복임권이라고 그래요. 복임권에 의해서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그러죠. 이렇게 개념을 씁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이걸 복임권이라고 그래요. 그 복임권에 기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대리인의 행위죠.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자,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동그라미 1번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의 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 복임권이라는 개념과 복임행위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때 임의 대리인의 경우, 즉 대리인에는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대리인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법정 대리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임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선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법정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선임되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때 본인의 선임행위라고는 수권행위라 이렇게 해요. 수권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리인, 이것은 임의 대리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을 법정 대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봐두시면 되겠고, 이때 복대리인은 언제나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하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대리해 주시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갑이 자기의 A 토지를 처분해달라고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이 대리인이 자기한테 부득이한 사유에 있어서 스스로 이 병과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래 되겠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더니만은 을이요, 여기에 정에게 선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상태라 이 갑의 소유 A 토지를 처분을 정 너가 좀 해주라 라고 해서 정이 상대방 병과 이렇게 A 토지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한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정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의 선임행위로부터 발생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칭합니다. 복대리인. 그럼 복대리인은 선임이 되면요, 이 선임에 의해서 여기에 이렇게 대리권이 발생해요. 이게 대리권이에요.
본인과의 대리권이 발생해. 이렇게 선임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이 대리권은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 대리권은 대리인의 선임행위로부터 발생하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인인 거죠. 그래서 이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이 대리권을 넘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 대리권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이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대리인 자격에서 상대방과 이렇게 대리행위하면 대리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렇게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권리 의무가. 이 행위로부터 발생한 효과, 권리나 의무가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이때 이 정을 우리는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그림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조, 이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협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있죠? 4번 동그라미와 5번 동그라미. 이 4번 동그라미와 5번 동그라미를 합쳤어요. 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쳤어요.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 이 두 개를 합치면 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협의의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간에 전부 무권 대리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무권 대리인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러면 이 표현 대리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 하면 무권 대리이지만 이다. 근데 취급은 유권 대리처럼 취급한다. 무권 대리이지만 취급하는 방법은 유권 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통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이렇게 나누는데요. 유권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무권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대리권의 부존재 상태입니다. 대리권의 부존재 상태는 협의의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마찬가지다. 무권 대리니까. 다만 그 표현 대리는 취급할 때는 유권 대리처럼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협의의 무권 대리일 때는 여기는 무권 대리이고 본인은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권 대리처럼 하니까 본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래 되겠죠.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유권 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기서는 표현 대리는 여기는 본인의 책임져야 할 만한 사유, 즉 기책 사유가 존재한다. 그래서 상대방, 거래 상대방이죠. 상대방을 보호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 때문에 유권 대리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본인은 잘못이 있으니까요.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상대방 보호책입니다. 이 표현 대리는 상대방의 보호책입니다. 보호제도이고 따라서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 주장은 상대방만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하고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으면 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은 기본적으로요. 표현 대리행위요. 즉 대리행위 있죠.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말합니다. 직접 상대방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상대방은요, 지금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해야 되죠. 따라서 무권 대리라는 사실에 관하여 선의이고 잘못도 없는, 부주의도 없는 선의이고 무과실인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표현대리제도예요. 표현대리제도. 자, 기본적으로 협의의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든 간에 전부 무권대리에 속한다.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다만 표현대리의 경우는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고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 보호 필요성이 뭐냐? 선임무과실인 상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대리 책임을 본인이 져라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유권대리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권대리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면 유권대리처럼 취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내용이 표현대리 제도에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죠. 자, 보통 우리 교재의 협의의 무권대리 4번을 보시면 4번 협의의 무권대리 여기는 일단 효과는 동그라미 2번에 있죠. 협의의 무권대리다라고 하면 이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이 행위 효과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무효니까 본인에게는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권리도 안 생기고요.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는 본인과 상대방 그리고 무권 대리는 과연 상대방한테 어떤 책임지는가 이런 내용의 법률 관계를 정해놨죠. 여기에 우리 민법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유동적 무효인 무권 대리 행위가 존재할 때 여기에서 본인에게는 우리 민법 규정에 보면 그 무권 대리 행위를 인정해서 효과를 인정해서 그 대리 행위 내용대로 권리 의무를 발생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추인권 행사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추인할 수 있으니까 거절권도 행사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본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본인한테요 추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는 권리인 최고권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 무권 대리 행위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죠. 철회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민법에 이렇게 각각 보장해 두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추인권 또는 추인 거절권, 상대방에는 최고권 또는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무권 대리 행위를 한 무권 대리인의 경우는 책임을 져야겠죠. 대리권도 받지 않고 타인과 대리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무과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렇게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에 권리가 있어요. 상대방은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무권 대리인과 계약한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죠. 선택해서 이렇게 청구하면 무권 대리인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우리 민법 요건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협의의 무권 대리. 표현 대리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표현 대리는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유권 대리 취급하니까 이건 특별한 예외입니다. 그렇죠? 유권 대리처럼 취급하니까 특별한 예외죠. 무권 대리 이렇게 취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치 유권 대리처럼 취급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지게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그 예외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규정. 이걸 통해서 유형,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형태는 세 가지 형태예요. 대리권 수여하지 않은 본인이 대리권 수여했다고 제3자한테 표시했을 때 책임지는 것. 이거는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본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한 경우 이걸 126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이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월권 대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타인과 거래한 경우입니다. 즉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에 대리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게 우리는 민법에는 129조에 규정을 두고 있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민법이 예외 규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일정한 요건을 다 여기에 설치하면 이때 상대방, 거래 상대방은 본인한테 대리 행위를 유권 대리처럼 책임지세요 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요. 그렇죠? 상대방이 본인한테 유권 대리와 똑같이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요 경우에만. 자, 이것이 이제 표현 대리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무효와 취소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 민법 총칙에 거래 행위를 했을 때 그 거래 행위라는 법령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의 대상이 됐을 때 취소하는 경우 이 무효 취소 제도를 우리 민법에 규정을 뒀습니다. 무효와 취소 제도. 자, 먼저 의미를 한번 보세요. 이 무효라는 것은 무효는 처음부터 당의 법령이 안에 무효 사유가 민법에 정해져 있는 무효 사유가 존재하면 처음부터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권리도 의무도 안 생기는 상태로 있는 것을 무효라 그럽니다. 무효. 따라서 무효일 때는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또 상대방이 권리가 없으니까 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이행하라고 청구도 못하죠. 그래서 이행하기 전이면 무효인 상태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후라면 이게 문제죠.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후일 때는 이 이행한 만큼이 부당한 이득이 돼요. 부당이득이 발생하니까 부당이득은 반환함으로써 정당한 상태로 바뀌죠. 그래서 무효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후라면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하고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이게 이행받은 사람, 이 사람은 반환 의무가 생겨요. 따라서 상대방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권리와 의무 관계로 발생합니다.
물론 이때 부당이득의 반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반환 범위, 이 범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기본적으로요, 만약에 부당이득이란 사실, 이 부당이득이란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 모르고 취득했다면 선의의 수익자죠. 이 선의의 수익자는 반환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즉 반환할 당시에 현존하고 있는 이익으로 반환하면 돼요. 이것만큼은 반환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이득을 취득할 때 알면서 취득했다. 악의의 수익자가 되겠죠. 그러면 악의의 수익자는 사실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똑같죠. 그래서 상대방 손해난 것까지 모두 전부 배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받은 것은 돌려주고 상대방한테 손해났는 것까지도 배상해야 되죠. 그래서 전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전부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 돌려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손해 부분까지도 전부 다 메꾸어서 넣어줘야 한다. 반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반환 범위 내 원칙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는 현상을. 자, 그 다음에 취소의 경우는, 취소란 것은 유효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민법상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가 그 법령 안에 존재하면 우리 법에 정해놓은 취소권자가 그 법령을 취소한다라고 하여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유효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니까 소급표가 있는 거죠. 소급적으로 무효인 행위로 이렇게 확정해 버린다. 본다. 간주해 버립니다. 확정. 그래서 취소가 되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래인 법령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만약에 취소권자가 취소한다라고 해버리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즉 거래행위, 법령이 할 때부터 무효였던 걸로, 그러니까 이유와 내용과 같아져 버리죠. 취소해버리면 무효와 같아져 버려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상의 무효제도는요, 우리 민법상의 무효제도는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무효,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그리고 무효행위 추인.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가 있고요. 무효행위 전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 있습니다. 추인. 이 세 가지를 무효제도의 우리 민법상의 규정입니다. 민법상 인정되는 규정이에요. 자, 여기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자, 일부 무효라는 것은 법령이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원칙, 전부 무효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부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법령의 전부를 무효로 취급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원칙으로 해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실제 A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우리 민법상 무효 사유가 있어서 무효예요. 그러면 행위 당사자가, 이 A 행위를 한 당사자가 A 행위가 우리 민법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A 행위를 하지 않고 B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가상적 행위죠. 가상적 행위인 B 행위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 바꾸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전환이라 그래요. 당사자가 하지 않은 A 무효인 행위를 전혀 항의하지 않은 B 행위로 유효한 B 행위죠. 유효한 B 행위로 이렇게 바꾸어서 인정하는 제도를
무효행위 전환이라 그래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란 것은 자, A행위가 실제로 A행위가 무효인 행위예요. 여기에 무효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효 사유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으니까 행위 당사자가요, 이거 A 행위를 추인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새로운 A 다시 행위로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즉, 무효 사유가 없는 A 다시 행위로 새로운 행위로 이렇게 인정하는, 간주하는 제도가 여기에 이제 추인이라는 제도를 말해요. 추인. 이렇게요. 그러니까 A 행위에서 A 다시 행위로 새로운 행위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A 다시 행위. 그러니까 이게 무효인 매매 계약이었는데 이제는 무효 사유가 없는 새로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는 출생신고 행위였는데 출생신고 행위. 여기는 인지신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즉 당사자가 하지 않은 다른 행위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매매 행위에서 매매 행위로 이렇게 성질을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전환, 이런 것을 추인, 이렇게 표현해요. 전환과 추인. 추인은 반드시 무효 사유가 종료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후에 추인합니다. 전환은 그런 게 없죠. A 행위 안에 실제로 A 행위를 했지만 무효이기 때문에 B 행위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건데, 다만 이때는 전환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한 무효인 A 행위 속에 B 행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내용으로 바꿔줄 수는 있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 민법에는 무효인 행위를 일단 일정한 유효한 행위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일단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어떤 의미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와 그 폭인데요. 취소권 행사. 그 다음에 이 취소권을 포기한다. 취소권 행사라 그러면 제한 능력, 착오, 사의강박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이걸 취소하라고 해요. 그 다음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돼요. 행사하면 이때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해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해요. 그 법령이가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였지만 이때 이 취소권자도 우리 민법이 다 정해놨어요. 요거는 취소 사유, 제한 능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경우, 이럴 때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취소권자는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자가 돼요.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사람이 취소권자가 돼요.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 돼요.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권자가 돼요. 또 이들의 승계인도 취소권자 됩니다. 이들의 대리인, 이들의 승계인. 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 대리인에는요, 법정 대리인도 될 것이고, 임의 대리인도 될 수 있어요.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도 될 것이고, 특정 승계인도 되겠죠.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해석할 때 제한이 따를 뿐입니다. 예컨대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여기에 있는 특별승계인은 취소권만 승계받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취소권에 들어있는 권리 자체를 승계받은 경우에는
특정 승계인이 되지만 취소권만 떼내가지고 승계받는 형태로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과 그 다음에 특별 승계인 요 두 가지 해석할 때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취소하기 전에 아직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 안 하면 돼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 안 하면 그만이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취소하기 전에 이행한 후라면 이때는 부당이득의 반환 법리에 따라서 반환해야 되죠. 반환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때 부당이득 반환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여기에 제한 능력자가 취소한 경우요. 제한 능력자가 이 사람이 취소한 경우에는 이때는 이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한 이익으로 반환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요, 이게 봤듯이 부당이득의 법리에 관해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반환의 범위에 관해서는 선의의 수익자냐 악의의 수익자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를 이렇게 각각 구별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제한 능력자가 취소한 경우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이득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받은 이득을 돌려줄 때는 이 제한 능력자의 범위는 어떻게 해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언제나 현존 이익만 바라면 돼요. 따라서요, 제한 능력자가 자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이 이득을 모두 낭비하여 소비해버렸다. 그리고 현재 하나도 없다. 그러면 현존 이익이 없으므로 반환 면제예요. 제한 능력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제한 능력자가 거래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선이면 현존 이익으로, 악이면 전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상대방은. 그죠.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려고 특별히 우리 민법은 이렇게 반환 범위를 별도로 정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선악 불문하고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무효다 이 말은 소급표에 따른 거잖아요. 소급표. 소급한다라는 거죠. 이 소급하는 것이에요. 제한 능력을 이루어 취소한 경우 소급표, 착오에 의해서 취소한 경우 소급표, 사기감발당해서 취소한 경우 역시 소급표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 민법에요, 이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모두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어요.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한 제3자입니다. 모두에 대해서 이 취소권 주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착오에 의한 취소라든지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요. 이 취소, 이것은 우리는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상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자, 이걸 조심해야겠어요. 이 상대적 취소란 것은 선의의 제3자한테는 이 취소를 가지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 취소했다? 이런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선의의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합니다.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라고도 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누구한테 못한다? 선의의 제3자한테요. 자, 이렇게 또 제3자의 관계까지도 우리 민법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죠.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확정. 그러면 받은 것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반환하고, 그 다음에 제3자,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제3자는, 거래한 제3자는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뭐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내가 취소했으니까 내 재산 다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착오나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때는 선의 제3자한테는 취소했다는 것을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의 제3자한테는. 이렇게 이런 내용을 우리는 기본 교재에 가서 상세하게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취소권의 폭인데요. 이 취소권의 폭이란 것은,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권 행사입니다. 이 추인권 행사는 의사표시로서 하는 것이죠. 누가 하느냐?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되겠죠. 이렇게요.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인을 한다. 어떻게 하느냐? 추인권 행사한다는 것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추인권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취소권자가 추인권자이다, 그죠? 다만 이 포기의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냐 하면 취소 사유, 원인, 이 사유가 종료, 소멸한 후부터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원칙. 추인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다?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추인을 하려고 그러면 능력자가 돼야죠. 행위 능력자가. 또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한 사람은 추인하려고 그러면, 취소권을 포기하려고 그러면 착오에서 벗어나야 되죠. 사기강박을 당한 의사표시한 사람은 사기강박에서 벗어난 상태여야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취소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취소권 소멸하죠. 이 취소권이 소멸해요, 즉시. 따라서 그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되죠. 종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였지만 이제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추인의 효과는 그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장래적 효력입니다. 장래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민법에는요, 이렇게 추인권 행사에서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해버리는 거죠. 추인한 것으로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추인은 의지에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추인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민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만 발생하면 됩니다. 이 사유가, 법정 사유가 우리 민법에 6가지를 정해놨어요. 이 6가지는 여러분 나중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6가지. 6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법정 추인이 되면 추인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확정적인 유효 행위로서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내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제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부관에 관한 내용을 이제 민법 총칙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거예요. 이때 이제 부관이라는 개념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정리할 것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